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이 좀 지루합니다. 많이 지루하고 말투도 제가 좀 느리고 해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주무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뭐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왜냐면 보통 저희 회원 같은 경우에는 바쁘잖아요. 다들 일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회사 일도 많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주식을 진짜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한다면 책도 봐야 되겠고, 주식책, 그리고 어떤 실적들도 확인해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그날그날의 어떤 공시나 어떤 뉴스도 봐야 되고, 어떤 보고서도 봐야 되고,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는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글, 볼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갔다 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제 동영상을 틀면서 잠을 잔다. 한 3, 40분째 넘어가면 그거 한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중요 부분을 좀 앞으로 돌려야겠다. 보통 제가 뒷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앞부분을 좀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시장 순서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어떤 시황의 어떤 약간의 변화가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잊지 말자. 진짜 주도주는 누구냐?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표 종목은 누구냐? 대표 종목 하나만 딱 오늘 말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시황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오늘 오전 시황 저희 카페에다 올렸던 오전 시황을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내용을 보면 아마 이거는 제가 오전 시황이나 이렇게 좀 짧은 것들은 보통 문자를 다 보내드리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신고가라는 제목으로 일단 글을 썼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동안 어떤 분산들이 좀 이루어졌잖아요. 분산과 어떤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산을 잊으신 분들도 있을까봐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분산이라고 하면 지수가 전일보다 한 0.2% 정도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이런 분산이 2에서 3주 혹은 뭐 5에서 6주까지도 어떤 좀 특정 짧은 기간 안에 한 5에서 6회 정도의 분산이 일어나면 시장은 약세로 전환된다라는 게 주 골자거든요. 근데 최근에 글로벌 증시들이 다 이런 대형주 위주의 어떤 분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분산이 이루어진 것 치고 꽤나 잘 버티는 모습처럼 좀 보였거든요. 쉽게 약세로 가지 않고.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보면 기술주 위주로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강한 상승이 있었고, 나스닥 시총 10개를 적어 놓은 건데 꽤나 강했고, 마치 나는 분산 신경 안 써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산이란 것에 왜 의미를 두냐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한다라는 거는 손바뀜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과거에 들어왔던 세력 혹은 그 주 메인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건데, 제가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지금 어제의 어떤 그 글로벌 지수들의 상승이 약세, 그러니까 분산이 이루어졌고
있고 그 다음에 약세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이것으로 마무리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보면 이렇게 지금 다우 일간 차트 그리고 나스닥 일간 차트 쭉 보여줘. 여기 파란색이 분산입니다. 꽤 많죠. 그리고 S&P 일간 차트 이게 쭉 썼는데요. 이게 분산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분산이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도 보통 시장이 이렇게 쭉 가다가 분산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막 분산이 이루어지면 가다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과정이 예를 들어서 혹시 한 요 언저리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락이 남았는지 다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장은 그래도 아직은 버티는 정도의 모습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게 약세 조정이 끝났다라고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시장에 가다가 분산이 이루어지고 하락하기 일보 직전에 이 상황이라면 정말 위험한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분산의 약세가 조정 기간으로 기간 조정이죠.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끝나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거라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고, 이유는 보통 주식들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강한 주식들은 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의 어떤 조정이 짧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건 만약이라는 단서를 좀 달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분산이 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약세 시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가버리면 한번 여기서는 강하게 시장이 올라가는데요. 여기서는 또 강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뭐가 좋고 나쁘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급상. 누군가 수익이 났으면 이익 실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이익 실현을 했으면 이익 실현해서 주가가 좀 빠지면 누군가는 그 주식을 보고 싸다라고 느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야기를 일단은 오전 시황에 좀 말씀드렸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장이 끝날 때쯤에 원래 오후 시황은 그냥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잘 안 보내드리는데 요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자. 지수. 그 다음에 나의 종목을 확인하자. 이런 건데요. 보통 지수보다는 나의 종목이 오늘 얼마 올랐고 얼마 떨어졌고 이걸 많이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수를 봐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산이 처음으로 나왔고 강한 상승 이후에 첫 분산이 나왔고, 코스피는 계속 지금 약세의 어떤 기간 조정의 모습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시장에서 어제 그 기술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반등한 이후에 오늘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이쪽이 약간 올라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도주라고 했던 것들이 이쪽이 살짝 올려줬습니다. 아주 살짝.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그냥 헛기침 한번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코스피가 헛기침 한번 하니까 코스닥이 우수수 하고 떨어졌던 이런 모습을 좀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면 오늘 이런 모습이었어요. 바이오주들이 쭉 빠졌죠. 여기서 보면 실적 좋은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적 없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ETF로 보는 겁니다. 헬스케어 구성 종목들도 상당히 하락폭이 컸고, 그 다음에
화장품주까지도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어떤 시황을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가장 근접한 리포트가 나와서 그 리포트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오후 시황에 말씀드렸던 거가 뭐였냐면 오늘 같은 날에는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나 외국인들이 잡고 있었다라는 거였고, 오늘 같은 시장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했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수를 보고 이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본다면 오늘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꺼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에서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런 거였잖아요. 2년 동안의 코스닥 시장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어떤 그것의 어떤 한풀이 형식으로 바이오주의 어떤 묻지마 투자가 이어졌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과거 2년 전 화장품 업종의 상승 때처럼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묻지마 투자, 그 말은 실적을 안 보는, 근데 실적 아닌 어떤 수급에 의한 어떤 거품 같은 것들이 좀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괴리율이 좁혀진다면 그때부터는 실적 좋은 놈들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같이 어떤 코스피의 과거 주도주들이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실적 없었던 어떤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바이오, 제약, 뭐 헬스케어 이쪽에 실적 없었던 주식들은 다 우수수하게 그냥 종목이 다 금방 다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코스피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실적이 없었던 바이오주들이 하락할 때 실적이 좋은 놈들도 덩달아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렇게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보기는 좀 힘들다. 오늘 어떤 무언가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어떤 일부 종목들의 어떤 반등 있잖아요. 너무 시장을 너무 낙관해서 보는 거는 좀 경계해야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일단은 주도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주도주가 뭐였냐면 IT 쪽과 반도체, 그렇죠? 이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갔죠.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뭐 증권주들도 올라가고 금융, 그죠? 이쪽도 올라갔고 많이 갔었죠. 그 다음에 요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의 잠깐의 어떤 코스피가 좀 눈에 띌 정도로 반등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수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급으로 한번 보면 이게 보면 기간 누계인데요. 5월 달부터 약 한 지금까지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모습을 보면 일단 거래소 시장을 보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사고 있죠. 근데 기관은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소니까 코스닥은 어떤가요? 외국인도 사고 있는데 기관도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고 있었습니다. 둘 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는 코스닥이 좀 강했다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는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음, 이것들을 이제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게 말주변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입 밖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저랑 좀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했던 것들이 오늘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장 끝나고 좀 늦게 봤습니다. 늦게 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 보고서에 보면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이런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냐면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주전과 벤치 멤버의 교체 타이밍. 이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하는 어떤 시장에서의 그런 상승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들의 유동성의 온기가 하락되는 국면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로 좋아졌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장에서, 그죠? 유동성에 의한 그런 장이 아닌 실적 장세라는 말인데요. 그런 장세에서는 좋은 그 여러 가지 쪽에 그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상승한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는 야구에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승리의 기운이 완연할수록 감독은 벤치 멤버들한테도 그러니까 벤치 멤버를 활용하기에 좋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이 저는 좀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시장이 좋다 보니까 못 올랐다 싶었는데 괜찮은 종목들은 꽤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좀 급등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진짜 클래스가 다른 진짜 주도주는 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주도주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성장성도 있어야 되고, 이 성장성만 있으면 뭐합니까? 누군가가 꾸준히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맞는 것이 사실은 IT 쪽이었고,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이었고, 그 다음이 제약바이오 뭐 요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제약바이오 쪽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왜냐면 한 달 반 정도를 코스피가 쉬고 있다 보니 이쪽에서를 잇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근데 다만 어제부터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뭔가의 좀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보면 제가 일간 차트에서 코스닥을 한번 보면, 이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좀 더 크게 보면, 어제 같은 날 이 도치 캔들을 제가 설명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이후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도치 캔들이 나온 날 그 다음에 시장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행히도 오늘은 밑으로 방향을 잡는 캔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를 좀 보고, 만약에 이 방향성이 계속 아래로 향한다 라고 하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리포트를 좀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리고 여기 거의 내용을 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 그냥 이런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 환경, 역사적인 대한전기를 통과 중이다. 이걸 잊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걸 뭐냐면
시카고 연준의 어떤 금융 안정 지수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융 안정 지수는 선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단점을 많이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좀 느린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근데 이 금융 안정 지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0, 0, 0보다 요 지수가 크면 금융이 불안하다라는 거고, 요 0이라는 선, 요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안정적이다라는 건데, 이 지수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0개 정도 지표를 가중평균에서 산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많이 쓰이는 거 있죠. 소비자 동향 지수, 기업 경기 지수, 뭐 물가 상승률, 성장성, 그다음에 뭐 CDS 프리미엄, 뭐 채권 시장 지표로는 어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뭐 신용 스프레드 정도 그 이상의 것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보통 월별 데이터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간이나 일일 데이터로 쓰는 경우에는 좀 늦다라는 어떤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 영선 아래에서 잔잔하게 좀 가고 안정권이다. 금융 안정권은 요때 불쑥 튀어났을 때가 2008년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자면 이거죠. 최근에 코스닥의 시장의 반등은 반갑다. 그리고 또 미래를 긍정적이지만 이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코스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펀더멘털의 클래스는 여전히 코스피가 우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우위다라는 표현의 그 이유는 EPS 성장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EPS의 성장률이 45%, 그죠? 코스닥.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EPS 성장률이 49% 정도. 여기에서는 PER도 비교를 해놨는데 저는 PER은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어떤 괴리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괴리들도 오므러들었다가 벌어졌다가 하거든요. 근데 보통 벌어져 있으면 오므러지고, 오므러지면 또 벌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래도 양호하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양호해졌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떤 지금의 상황을 좀 좋게 보는 것으로, 경기 확장 국면으로 내년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그 피크를 찍는 것이 이번 연도였습니다. 2017년도 1월부터 7월 요때가 가장 높았어요. 이 성장률은. 그래서 아마 이 성장률에는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증감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원화의 강세 기조로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달러 대비한 원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원화가 이 파란색인데, 이걸 흔히 우리가 보는 거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일 때 외국인들도 들어온다라고 여기는 써놓고 싶었겠지만 사실 깨진 건 오래됐습니다. 그 원화의 방향과 외국인의 누적 어떤 그 그래프의 방향성이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이때도 다르죠? 이때도 다르죠? 다를 때가 많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같이 가는 방향도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원화를 가지고 외국인이 사내 파내 이거를 말하는 거는 조금 좀 그렇다. 그리고 한번 원화를 10년 정도 장기로 한번 놓고 쭉 보시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원화 자체가. 그 안에서 주가는 엄청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원화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좀 예전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주식하는 방식, 주식을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그 강세를 외국인의 수급을 이끄는 동인이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써놨고, 근데 최근 애들은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이거나 강세이거나 할 때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거나 안 입거나 뭐 이런 표현을 주식 혹은 경제를 처음 공부할 때 많이 배우는데요. 요즘의 기업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율 해지를 많이 해놓습니다. 상품으로도 많이 해놓고 그리고 공장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분산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것을 매출이 나오는 매출 쪽도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의 어떤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 그 기업의 실적이 많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기업의 실적을 보고 오지 단순 원화를 보고 들어오는 거는 단기 매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단기 매매하는 쪽에 성향이 많거든요. 최근에 한 데이터를 보니까 한 50% 정도 외국인들이 단타를 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런 쪽 수급으로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리포트에서는 좋은 단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6개월 동안 거래소든 코스피든 외국인들은 사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약세를 보였기에 코스피가. 근데 외국인들은 최근 1개월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보면 계속 소재, 반도체 소재라든지 IT 이쪽을 가장 많이 삽니다. 아직도. 그 다음이 이제 의료, 그 다음이 경기 소비재 쪽이거든요. 뭐 에너지 쪽, 뭐 이런 쪽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반등했던 필수 소비재 쪽들은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 달 새에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통신 유틸리티 쪽도. 그래서 통계적으로 90% 이상의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쥐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쥐는 방향이 어딘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의 방향은 소재, 반도체 소재, IT, 의료, 경기 소비재 뭐 이런 쪽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의료 쪽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소재랑 IT 반도체 쪽에 어떤 진짜 주도주, 클래스가 다른 주도주를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윌리엄 오닐이라는 어떤 투자자, 현재도 현존하는 투자자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시장의 주도주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길이는 길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 반도체 쪽이 한 2년 정도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피날레가 아직 남은 것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년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재 쪽은 이제 저희가 매도를 했던 그러니까 IT 소재 쪽 이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다시 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코스피 지수를 보듯이 어떤 지수로서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계속 간다면 요거에 같은 어떤 업종 안에 있는 성장하는 어떤 기업을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기업을. 그리고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혹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로 보자라는 겁니다. 지수처럼 방향성을 보는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이 보고서는 끝인데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언제 한번 그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시장에서 보면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겠죠. 정확하진 않으니까 항상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파악하려면 뭘 봐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너무 뻔하거든요. 뻔한 게 당연히 그
뭐 GDP 성장률을 봐야겠죠. GDP 성장률 혹은 GDP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원화의 어떤 환율의 어떤 강하고 약함을 가장 근접하게 알 수 있는 것이 GDP입니다. GDP.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를 흔히 계속 반대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그 바구니 안에 달러와 유로화가 있다 보니까 거의 비중이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하면 달러가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되려 뭐 원화도 뭐 이렇게 강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기로 트레이딩 하는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 긴 호흡으로 볼 때는 GDP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가, 그 나라의 어떤 물가 속도라든지 어떤 물가의 위치를 보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금리,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국제 수지,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금리와 지금 말씀드리는 시장 EPS. 이것들을 가지고 주식시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거창하게 얘기하면 시세를 혹은 어떤 대세를 판단하는 이런 지표들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 주식으로 이제 연계만 해서 생각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렵진 않고 요것을 언제 한번 좀 짧게 서머리 형식으로 좀 해볼게요. 해보고 그렇다면은 이제 한 10분 안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회원분께서 한 40분 정도 되면 졸립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31분, 32분이니까 8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소재 그 IT 반도체 쪽에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 사실 삼성전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일단 삼성전기를 제가 주간 차트로 놓겠습니다. 주간 차트로 놓고 조금 봐볼게요. 주간 차트상 보면 주간 차트상 이렇게 봐볼게요. 그냥 일단 차트상으로만 먼저 한번 봐볼게요. 실적은 뭐 너무 좋으니까요. 저는 요걸 우려하는 겁니다. 여기에 혹시 이런 식으로 혹시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가 걱정돼서 지금 매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수를 못한 게 한 5개월 가까이 됐어요. 저희가 7월경쯤에 거의 마무리를 하고 계속 그 7월경 이후에 또 계속 이제 횡보 모습이었거든요. 주간 차트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매수를 이어지려면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그때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마지막 랠리가 나오면서 이 고점을 깨지 못하면 이 고점을 뚫고 안정을 잡고 다시 반등을 해야지 않으면 못 간다. 매수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악성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구간 안에. 그래서 이 구간을 아예 여기서는 신경을 끄고 만약에 진짜 상승하는 주식이라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나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매수를 안 하고 있었고, 하지만 기업의 내용은 너무 좋아요. 지금 차트는 수급이 좋지 않은 모습이고 기업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기업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일단 삼성전기 실적을 먼저 한번 보면 이 회사는 내년이 피크입니다. 이번 연도는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ROE를 한번 볼게요. ROE가 0에서 4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ROE가 8로 갑니다. 실적을 보면 200억대 순이익의 회사가 갑자기 2000억대 회사로 변하고요. 이번 연도가 그랬죠.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고 내년에는
4천억대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의 그 생명이 2년에서 3년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시작했다라면 내년이 피크일 거고 내후년까지도 잘하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이길래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이 회사는 흔히 뭐라고 할까요? 이 회사는 세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 가지 사업부. 여기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 회사는 세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뭐 LCR 사업부라고 해서 MLCC라든지, 이거 MLC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MLCC. 그죠? 적층, 그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적층 그쵸? 제가 갑자기 말이 헷갈렸네요. 그쵸? 적층 세라믹 콘덴서 맞죠? 예. 그 이쪽과 어떤 칩 부품을 이제 만드는 요 부서가 있고, 두 번째는 DM이라고 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카메라 모듈, 그리고 뭐 통신 모듈을 만드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기판을 만드는 부서가 있는데요. 보통 여기가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많고 한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인데, 매출 비중으로 보면 여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쪽이에요. 근데 이 삼성전기라는 회사는 이게 지금 그쵸? DM 사업부랑 ACI 사업부가 오늘로써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런 원성들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많았나 봐요. 그래서 삼성전기에서 알기 쉽게 부서명에 생산 제품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품 솔루션 사업부, 여기를 부품 솔루션 사업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인데 이걸 빼버리고 그냥 부품 솔루션 사업부, 모듈 사업부, 기판 솔루션 사업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듈 사업부가 핵심인 것 같지만 매출이 크니까, 사실은 이 부품 사업부가 이 회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PBR? 뭐라고 하죠? 그 회사의 자산 가치의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이 회사가. 그쵸? PBR, 그쵸? PBR과 ROE를 같이 봐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쪽 그 부품 사업부 쪽이 고정 사업비가 높다 보니까 얘네 쪽에서의 어떤 무언가가 좋으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쭉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쪽은 안정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듈 듀얼 카메라도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리고 이 기판 사업부도 항상 좋고, 근데 이쪽은 더 좋아요. 지금 부품 사업부, 특히 MLCC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멀티, 이거를 그냥 멀티, 요거를 이제 레이어, 그렇죠? 요것을 세라믹,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한글말로 하면 뭐 콘덴서라고도 하고 뭐 캐패시터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냥 멀티 레이어, 그러니까 적층한다라는 거고,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흔히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뭐냐면 가로 한 0.6cm 정도, 뭐 세로 한 0.3cm, 3mm죠. 3mm 정도의 아주 작은 것,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MLCC다, 이건 IT 산업의 꽃이다, 반도체다, 비타민이다,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를 자세히 들어가면은 어렵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정도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거죠. 세라믹 입자,
세라믹 입자를 곱게 갈아가지고 필름처럼 쫙 이렇게 이거를 그 막화라고 하거든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그 은페스트로 그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회로를. 이거를 이제 정면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은으로 이렇게 막 회로를 이렇게 막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리는 것을 요 또 하나 새로운 무언가로 이 위에다 쌓는 겁니다. 이렇게 또 위에다가 쌉니다. 이걸 또 위에다 쌉니다. 이렇게 계속 쌉니다. 이렇게 계속 싸면 계속 싸는 것이고, 이게 기술이란 거예요. 얇고 이렇게 잘 어떻게 얼마나 얇게 이렇게 잘 쌓는지가 기술인 거고, 그리고 이것을 고온에서 한번 굽습니다. 이 굽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300층 정도, 이 층수가 한 300층 정도까지로 그죠?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데, 요거의 사이즈가 아까 0.3, 0.6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이거 이렇게 물로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로 비교하면 저수지 혹은 어떤 댐 혹은 저수지 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 물을 필요 없을 땐 가둬놓기도 하고, 필요하면 다시 방출하기도 하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발전하다 보니까 전력이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공급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저장했다가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거꾸로 그리고 어떤 핸드폰 안에도 보면 이 작은 부분 안에 배터리 부분이 막 이렇게 있고, 막 여러 가지 무언가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의 그 전자파를 서로 막아주는 기능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요. 이게 흔히 말해서 뭐 자동차 전장 쪽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뭐 이런 핸드폰 IT 쪽에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근데 삼성전기는 이쪽에 비중이 높고 거의 장악을 했다시피 하는 거고, 그리고 세계 1위인 곳이 자동차 전장 쪽으로도 넘어가려고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IT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아마 이제 1등이라고 보면 되고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장 쪽에서도 적층 세라믹 콘덴서로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가장 높이 가는 것이 사막 콘덴서잖아요. 사막 콘덴서가 그러한 이유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 MLCC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기라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뭐라고 했나요? 저도 이름이 부품 사업부죠. 부품 솔루션 사업부, 과거의 LCR 사업부, 이쪽에서 MLCC를 만든다라고 했죠. MLCC. 근데 이쪽의 실적이 삼성전기의 주가 모양을 만든다라고 했죠. 근데 그러면 이 MLCC가 어떻게 쓰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MLCC가 언제 가장 많이 쓰일 때가 그 환경적으로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세트의 설계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어떤 무언가의 어떤 세트 설계 변화가 클 때, 세트 설계 변화가 클 때, 두 번째는 어떤 통신 표준, 그러니까 뭐 3G에서 4G로 간다거나 이럴 때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그죠? 아이폰 X가
어떤 아이폰 X가 항상 그랬잖아요. 설계적으로 항상 먼저 선두를 달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기판에 어떤 박판화라는 어떤 아주 급진적인 설계 변화를 가졌거든요. 그럼으로써 MLCC가 더욱더 많이 소요되는, 그래서 이쪽 MLCC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수급이 계속 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고, 그리고 어떤 평균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앞으로 그 점점 핸드폰은 좋아지면서 얇아지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수요에 의한 MLCC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4G에서 5G의 시대를 열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3G에서 4G로 왔을 때 이 MLCC의 수요가 한 30%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G에서 5G로 가면 더 많아져야 되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래서 이 삼성전기를 저는 IT 쪽, 뭐 소재 쪽에서는 저는 가장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역시 매수가 한번 있었었어요. 저희도 그죠. 보면 이렇게 보면 기분 좋게 쭉 매수를 편하게 했을 때가 이 언저리 무렵이었고요. 3월부터 근데 이 이전부터 사실은 매매가 들어갔었고, 이때는 아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서 이제 한번 마무리가 되고, 그렇죠? 잠깐 여기 때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기를 다시 확대 보면 저는 여기를 깰 줄 알았는데 못 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벽이 11만 원대니까요. 11만 한 4천 원 정도, 여기를 좀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 마치 뚫릴 것 같은 어떤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좀 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 그 전화가 좀 많이 왔거든요. 파라다이스 이거 이제 매도해야 되나라는 전화가 많았었어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원칙대로 하면 요 가격 24,100원 정도를 건들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걸로 하고요. 사실은 더 좀 길게 저는 좀 보유도 하고 싶은데, 일단 원칙대로 일단은 잘라내겠습니다. 이 11이평선을 종가상 깨는 11이평선을 종가상 깨는 이 24,100원 라인 정도를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익 실현을 그냥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마 리서치 이거 역시도 매도해야 되냐라는 문의가 왔는데요. 사실 좀 호흡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급한 것 같은데 벌써 매도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둬야 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하락했고, 그 코스닥의 최근에 가장 주인공이었던 바이오들이 오늘 죄다 하락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주식이 하락해야겠죠.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요럴 때 동참해서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혹은 모레 이제 코스닥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주인공이었던 바이오 애들도 올라가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가 안 올라간다. 그럼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좀 파악을 해서, 어차피 파마는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거든요. 제가 언제 파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파마 같은 경우도 두 번밖에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벌써 이익 실현을 한다거나 뭐 어떤 손절을 한다거나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손이 벌써 나갔던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너무 호흡이 짧습니다. 지금같이 상승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이제 주식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 끝냈고요.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주식하기가 너무 어렵고 바쁜 거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뭐 뉴스도 봐야 되고 많이 다 해야 되잖아요. 원래 주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할애를 못하면서 오로지 시간 할애를 못한다. 그럼 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안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시간 할애 안 하고서 주식을 잘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면 시간 할애를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는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꼭 하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할애를 해서 그것들이 나의 몸에 이제 체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속도가 빨라지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이 원래 이렇습니다. 볼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쉽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고, 뭐 주식이 만만하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어느 정도 공을 좀 들여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셔서 공을 들이시길 바라겠고, 공을 들이면 반드시 성과는 나올 겁니다. 올바른 원칙으로 매매를 했다면.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